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베트남 파병 한국군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수행한 박동원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급장교 시절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에 있던 부대로 전속에 그곳의 연대장께 신고를 드리는데, 연대장님의 첫인상이 딱 호랑이상이었습니다. 체격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중후함과 경이로운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월남에서 전투를 수행했던 분이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시절에는 주변에서 많이 보는 사례였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연대장께서도 부대원들에게 자신의 전공을 언급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 새롭게 연구를 시작한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나 제가 국방부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직책의 명칭 베트남 전쟁사 연구원이 되면서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책임연구원으로 베트남 전쟁사를 담당하면서 당시 사례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박동원 대위가 맹호 일진으로 베트남의 파병에 빈딩선 고보이 평야에서 1966년 1월 9일 시작한 비호 6호 작전에 이어 3월 24일의 맹호 5 작전에서 수훈을 세운 영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연락처를 추적해 면담을 요청드려 만나 뵈었습니다. 육군 준장으로 전역하신 후 서울 근교에 살고 계셨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례와 그분의 증언을 통해 맹호부대의 8월 초기 상황은 물론 치열했던 비호 6호 작전, 맹호 5 작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글의 영웅들 맹호 5 작전과 고보이 평야 영웅들의 수록한 내용들입니다. 박동원 대위는 1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수행한 비호 6호 작전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정환 상병과 김근호 상병이 활약했던 전투가 비호 6호 작전입니다. 비호 6호 작전 당시 고보이 평야 마을 남녀노소 주민 모두가 나와서 한국군을 환영하는 척 하면서 박수를 치며 맹호를 연호했지만, 실제로는 베트콩에게 경고를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게릴라전 특성상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고보이 평야 지역에서 베트콩의 섬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신뢰가 중요했는데, 이를 위해 민사심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결 조건으로 한국군의 용맹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동원 대위는 비호 6호 작전 이후부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했습니다. 적이 사격을 하면 엎드려 응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돌격으로 전환한다. 이 과제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의 사격을 받는 것은 대부분 발이 무릎까지 빠지는 물이 잠긴 논이나 늪지 등 개활지였고, 그 순간 돌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배낭을 맨 채로 짧은 시간에 논이나 늪지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력은 물론 엄청난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작전이 대부분 정글 밀림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파병 초기의 작전은 대부분 논이나 늪지대, 마을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박동원 대위는 중대 인근 논의 사용권을 사들여 훈련장으로 삼아 배낭을 메고 통과하는 훈련과 함께 급류 및 늪지 통과 훈련 등을 반복했습니다. 중대가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2개월 정도가 되자 사격과 기동을 유연하게 연결해가며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박동원 대위와 제5중대가 혼신을 다한 훈련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1966년 3월 24일부터 시작한 맹호 5 작전이었습니다. 야간 은밀 기동으로 01시에 기지를 출발한 각 중대는 예상한 베트콩 마을을 크게 우회해 06시 무렵 지정된 전개 위치에 도달해 주간 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맹호부대의 기습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1개 중대 규모의 베트콩이 띵빈 마을 일대로 집결해 강력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제2대장 이필조 중령은 띵빈의 베트콩을 핵심 목표로 선정하고 제6, 7중대에게 띵빈 마을 외곽을 포위해 포위망을 조이게 한 후
박동원 대위의 제5중대에게 띵빈 마을 중앙을 돌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트콩과 가장 먼저 접촉한 부대는 정정릉 소위의 제3소대였습니다. 제3소대는 적을 발견하자마자 즉각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박동원 대위는 제1소대의 박문규 소위와 제2소대의 이청중에게 즉각 띵빈 마을로 향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중앙에서 띵빈 마을로 몰아쳐 나갔습니다. 제3소대장 정정릉 소위는 선두 1개 분대로 도주하는 베트콩 1개 분대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군을 유인하는 미끼였습니다. 당시 띵빈 마을의 베트콩은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였으며 마을 전체를 요새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난 1월 비호작전 당시 인접 리엠노이 마을이 한국군에게 점령된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보다 철저하게 대비했을 것입니다. 베트콩 요새진지를 향해 1개 분대로 추격한 제3소대의 선두는 적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콩의 반격으로 소대장 정정릉 소위가 전사하면서 나머지 병력이 고립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박동원 대위는 즉각 부중대장 정주영 중위를 제3소대장으로 임명해 위기를 수습하고 3소대를 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은 무릎까지 빠지는 띵빈 마을 주변 논을 돌파해 마을 외곽에 전개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150m 전방 대나무 숲이 우거진 띵빈 마을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저격 사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날아온 총탄 한 발이 박동원 대위의 바지를 꿰뚫었고 또 한 발은 귀 밑을 스치면서 바로 뒤 통신병의 철모를 가게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3소대의 위기를 수습하고 측방으로 기동하던 부중대장 정주영 중위가 베트콩의 총단에 쓰러졌습니다. 박동원 대위는 즉각 화기소대장 김주천 중위에게 3소대를 통합 지휘하라고 명령하고 목표 지역에 연막 차장을 요청한 후 자신이 직접 돌격을 지휘해 목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박동원 대위는 4차례나 돌격을 계속하면서 적의 요새된 장애물지대를 넘어섰습니다. 제5중대의 포효와 추상 같은 돌격에 기가 질긴 일부 베트콩이 전지를 이탈하면서 난공불락과 같은 베트콩 전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과 함께 우측에서 박문규 소위의 제1소대가 좌측에서 이청중위의 제2소대가 마을에 진입하면서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베트콩의 기관총이 뚝 그쳤습니다. 그러나 진지소탕 과정에서 또다시 제1소대장 박문규 소위가 전사했습니다. 띵빈 마을 전투에서 제5중대는 베트콩 75명을 사살하고 3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99명의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반면 중대도 장교 3명을 포함해 9명이 전사했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상자도 35명이나 됐습니다. 5중대의 장교 6명 중 3명, 그리고 10중대의 김무석 중위까지 포함하면 장교 4명이 전사한 띵빈 마을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전투 결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점령한 띵빈 마을 베트콩 진지는 마을 입구를 제한 3면이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대나무 뿌리 밑을 파고 참호를 구축했기 때문에 초항구에서는 대나무 뿌리가 촘촘하게 박혀 위장을 해주고 있어서 외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호 내부로 들어가면 주변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진지였습니다. 마을은 참호와 교통으로 사방팔방을 연결하고 있었으며 진지 앞에는 철조망, 죽창, 추격 방지침, 함정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군의 막강한 포병 활약에도 적은 끄떡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전 후 현장을 시찰한 웨스트모랜드 주얼 미군 사령관은 겔라전의 실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5중대의 승리는 피로 물든 것이었지만 그 의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띵빈 전투 후 고보이 주민들은 스스로 협조하기 시작했으며 5중대에게 호되게 당했던 베트콩 지도부는 한국군과는 가급적 정면 대결을 피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음을 후일 노획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맹호 5작전 이후부터 베트콩의 저항이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한국군의 피해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맹호 5작전 띵빈 마을 전투에서 제5중대의 활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초기 작전은 대부분 마을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전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국군의 작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력할지 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파월 초기 전투들은 한국군의 향후 작전 및 평정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5중대의 사전 대비와 용명은 한국군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활약한 장병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시 베트콩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조국을 위한 애국심의 발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띨빈마을 전투에서 전사한 고 정정릉 중위의 활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